하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최고의 왕고참 6명이 상병 진급자들을 불러놓고 그냥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기수빠따로 그 봐줘야 의견도 있었는데 일부는 안 된다. 결국 제게 결정을 맡겼는데 밤새 고민하다가 결국은 요즘 드라마 중에서 보면 DP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것을 보다 보니까 저도 저와 똑같은 형편은 아니지만은 나도 저보다 어쩌면 더 긴박하고 더 드라마 같은 그런 삶을 산 적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재미있게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교도관 생활을 쭉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재소자들과 함께 살죠. 그런데 특별하게 한 3년 동안은 재소자가 아닌 군인들하고 같이 산 적이 있습니다. 경비교도 대대장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경비교도대라는 것은 지금은 그 제도가 사라지고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전투경찰처럼 군복무를 교도소에서 하는 겁니다. 외곽경비를 하고 또 재소자를 간접 경비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교도관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들이 경비교도 대원이었습니다. 전국 교도소마다 중대급 단위로 다 편성이 되어 있고, 근데 서울구치소하고 청송교도소는 워낙 규모가 크니까 대대급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대장으로 발령을 받아간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을 쫄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휘관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부대의 대대장이라는 직책을 맡았으니까 상당히 기분도 좋았고 기대도 컸고 또 그러면서도 또 마음 한구석에는 잘해낼 수 있을라나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임지에 갔는데 가보니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움직이고 지휘 명령의 계통이 얼마나 그냥 칼같이 서 있는 그런 부대로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왠지 너무 느슨하기도 하고 뭔가 헐렁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분위기는 또 살벌하고 칼 같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어서 며칠 동안 쭉 한번 보면서 탐색을 해봤죠. 근데 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병, 이제 원래 그 계급은 2교, 1교, 상교, 수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너무 생소하니까 군대식으로 바꿔서 1병, 2병, 상병, 뭐 병장 그렇게 호칭을 하겠습니다. 똑같으니까. 이제 상병 한 친구에게 이리 와봐 해가지고 너 이거 해라고 지시를 했죠. 추상 같은 대대장 지시 같으면은 칼같이 그냥 예 하고 해쳐야 될 텐데 일단 대답은 예 하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안 해. 결과가 없어. 보고도 없고 보니까 전혀 손도 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이게 어째 되냐면은 대대장이 지시를 하면은 바로 집행해야 되는데 이 부대 전통이 바로 그 길로 지시를 받았으면 딱 달려가는 것이 누구한테 가냐면 병장들에게 가. 병장들에게. 그 병장들이 집단 지도 체제가 돼 가지고 병장들이 쫙 둘러앉아 있으면은 가서 보고를 한답니다. 병장님, 대대장님께서 이거 하러 지시했는데 할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돼. 그러면 이제 병장들이 해 하면 하는 거고 눈치가 아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부대, 이런 부대가 있어요. 상상이 안 되죠. 아니 그것뿐이 아니고요. 제가 순찰을 돕니다. 그러면 이제 교도소는 망대가 있습니다. 망대에서 감시를 하고 지키는 망대 이들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나가면 대대장이니까 충성 하고 이제 구호를 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내 뒤에서 누가 오는데 온 동대가 떠나가도록 충성! 그 놀래서 보면요. 지그들 상급자가 지나가면 고참 지나가면 고참에게는 목이 찌질하고 충성하고 대대장은 충성 그래 말아. 참 이상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제
부대 안에 공중전화가 있습니다. 일과 시간 끝나면은 전대원들이 자유롭게 밖에 전화할 수 있도록 전화 카드를 다 판매하고 하니까 합니다. 근데 보면은 전화할 때 보면 꼭 옆에 누가 하나 붙어 서 있어요. 전화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옆에 또 나 붙어 딱 두 사람. 그래서 내 생각에 처음에 참 사이가 좋구나, 전우회가 참 좋구나, 어떻게 전화하는 데까지 같이 붙어 서서 저렇게 정을 나누냐, 참 좋은 부대로구나, 그런 생각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부대가 구타가 얼마나 심했던지 밤마다 지들끼리 곡소리가 나고 기술바따를 치고, 예? 그냥 밤마다 그냥 막 단체 기합을 주고,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군대가 뭐 사벌, 폭행, 건절 이게 없던 때입니다. 전혀 그런 개념이 없고 군대는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막 상급자, 하급자 두드려 패고 구타하고 기합 주고 뭐 이게 만연했고 누구도 그걸 손대지 못한 그런 문화가 풍조가 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구타, 그 엄청난 억압, 이것을 혹시나 전화할 때 집으로 얘기할까 싶어가지고 전화를 마음대로 못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희한한 거예요. 이런 부대가 없어. 저도 옛날 얘기니까 합니다만은, 전화하려고 그러면 자기 직상 고참한테 저 오늘 전화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기다려. 그러면 적각도 어디로 가느냐? 병장님들 계시는 병장님 집단 공동체로 갑니다. 가서 누구누구 일병이 오늘 집에 전화 좀 하겠답니다. 그러면 그럼 네가 그럼 데려가 해. 그러면 이 친구가 데려가서 전화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송수하게 귀를 갖다 대고 그 소리를 다 듣고 통제합니다. 조금도 나쁜 소리 못 나가도록. 이런 부대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무슨 뭐 부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대장, 소대장을 불러놓고 화를 내면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부대 운영을 하냐. 강력하게 잡아야지. 예? 통제하고, 이렇게 많이 두드려 패가지고 맨날 다리에 구렁이 감은 듯이 시커먼 멍이 들고 이걸 보고도 왜 있냐. 통제해라니까 못한대. 왜냐하면은 첫째 이들의 사고방식이, 우리는 군인이고 당신네들은 말만 중대장, 소대장이지 교도관 아니냐. 교도관은 교도관끼리, 군인은 군인끼리, 우리끼리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는 지휘권을 갖고 있지만 그 내부적 사정으로는 다 자기들끼리 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오랜 세월 전통이 되어버렸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 이것을 통제하려고 잡으려고 시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니까 이들 어떻게 하냐. 뒤에서 슬슬 바람을 넣어가지고 이 대원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그냥 도로로 쏟아지는 거예요. 가서 집단 행동을 해. 물러가라, 물러가라, 뭐 어떻고 막, 예. 그 집단 행동은 참 이렇게 공직사회에서 무섭게 치거든요. 이 집단 행동 앞에 결국은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니까 결국 책임을 누가 지냐. 중대장, 소대장이 책임을 지고 징계를 먹고 딴 데로 쫓겨가고, 이렇게 몇 번 하고 나니까 아무도 그걸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 잠시 왔다가는 교도관 하다가 잠시 명받아서 대대장, 중대장 왔다가 괜히 뭐 엉뚱한 짓 해가지고 징계 먹고 할 이유가 뭐 있냐. 그냥 잘 돌아가니까 그냥 지들끼리 찢고 볶든 하네. 어쨌든 사고 없이 잘 돌아가니까 그냥 두고 울타리만 쳐주고 있다가 빨리 내 임기 마치고 가면 된다. 이제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니까 갈수록 그게 더 굳어졌죠.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아무리 개혁을 해보려고 그래도 개혁에 힘이 붙질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혼자서. 보나마나 저도 뭐 징계 묻고 잘못하면은 공직자들이 제일 무서운 게 징계입니다. 딱 잉크 올라가 버리면 진급이 뭐고 완전히 누락되고 남보다 뒤에 가야 되니까 안 하지요 뭐. 저도 솔직히 안 하려고 포기해 버렸어요. 그런데 얼마간 지난 뒤에 법무부에 있는 높은 분이, 제가 누구라고 직급은 안 밝히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분이 저를 정식으로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소장이 놀래가지고 너 뭐 잘못한 거 있냐 그래요. 모르겠다고요. 빨리 가봐라. 호출당했다. 갔죠. 가서 딱 인사하니까 앉으래. 앉고 보니까 그분 옆에
또 동년배 어떤 분이 한 분, 아니 손님이 앉아 계셔요. 알고 보니까 그분 아들이 경비교도 대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그냥 염세적이고 모든 게 그냥 막 부정적이고 급히하면 죽겠다 그러고, 알고 보니까 뭔가 부대 내에서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말하지 않고 딱 다물고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하소연하려고 그 높은 분을 찾아온 거예요. 그 높은 그분이 저를 부른 거예요. 불러서 알고 있는 게 있냐라고 저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대대뿐 아니고 전국에 있는 중대가 다 그럴 겁니다. 똑같은 분위기입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지들끼리 우리는 군인이다, 저들끼리 똘똘 뭉친 그 힘을 아마 통제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을 겁니다. 저도 솔직히 지금 거의 알면서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솔직히 다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듣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젊은이들 다 죽인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대대장에게 정권을 줄 테니까 사람만 안 죽는다면, 법대로만 한다면 어떤 걸 해도 뭘 해도 다 내가 다 밀어줄 테니까, 쉽게 말해서 백지수표를 줄 테니까 정말 바른 부대로 돌릴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라. 그렇게 오사를 받았어요. 여러분요, 와, 암행의사 마패 받은 거 마찬가지예요. 백지수표, 재벌에게 백지수표 받은 거 마찬가지예요. 그 와서 이제 보고했죠. 보고하니까 소장도 긴가민가 하면서도 설마 그래도 문제 생기면은 봐줄란가 뭐 이렇게 의심합니다만, 저는 어쨌든 그걸 믿고 그때부터 며칠 동안을 중대장, 소장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쫙 모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죠. 세워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전 대원들 다 모아놓고 공포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상관의 지시에 즉각 행하지 아니하고 병장들에게 물으러 가는 놈은 바로 영창, 또 그 병장이 그 자문하고 예 아니요라고 응답한 병장도 영창, 전화하는데 전화 앞에 붙어선 놈 무조건 영창, 빠따를 때리든 꿀밤을 때리든 하급자에게 손 한 차는 대면 무조건 영창, 기수 빠따 치면 전기수 다 영창. 제가 모든 것에 영창이니까 다들 웃었습니다. 심지어 제 휘하에 있는 중대장, 소대장도 웃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야. 어떻게 다 이게 다 영창 보내면 부대 문 닫아야 되는데, 어제 그랬죠. 부대 문 닫아도 좋다. 영창은 많다. 서울구치소에 깜빡이 얼마나 많냐. 다 집어넣어도 남으니까 영창.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병장들은 오늘부터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특혜가 하나도 없다. 열외 안 된다. 병장만 되면 아예 모든 근무 열외하고 그냥 빈둥빈둥 그냥 스리빠 찌직 끌고 추리닝 입고 바지권이 딱 주머니 손내가 이 병장들이 안 돼. 오늘부터 저는 지휘 구하를 막론하고 저는 근무에 다 투입하고, 만약에 근무 태만하면 영창. 그러니까 다들 걱정을 합니다. 혹시 집단행동 하면 안 되면. 근데 마지막으로 그랬죠. 만약에 집단행동을 하게 되면 영창이 아니고 저는 다 집단행동에 가담하고 집단행동을 지시한 자들은 무조건 형사처벌, 고발한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겁을 다들 냈죠. 그러나 알고 보니까요, 겁낼 거 없습니다. 바로 하겠다면요, 밀어붙이니까 아무도 그 앞에 반발을 못해요. 상상도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삐삐를 딱 공용 삐삐를 만들었어요. 그때마다 삐삐를 썼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때리는 걸 봤다면 무조건 삐삐에다가 무기명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누구를 구타했습니다. 딱 삐삐만 녹음만 남겨놔라. 무조건 다 처리하겠다. 그 다음에 요소마다, 심지어 화장실마다 건의함을 다 만들어가지고, 남들 보는데 못 넣으니까 화장실 안에 다 만들어놓고, 대소변 보다가도 써서 건의상, 아니면은 애로상, 아니면은 누가 누굴 두드리 팼다, 억울한 상 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중대장들이 너무 잃어버리면 기강을 잡기 힘듭니다. 이래요. 제가 그랬죠. 기강? 참나. 지금 무슨 기강이 있었냐, 지금까지. 기강이라는 표현이 지들끼리의 기합이지 정상적인 지휘권의 기강이 없었잖냐. 무슨 기강이냐. 이 정도까지 웃어가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참 희한합니다. 금방 잡혀요. 금방 잡혀나가요. 저는 지금도 자랑스러운 것이요. 대한민국 모든 군대, 육해공군 할 것 없이 사벌금지, 군대 내 폭행금지라는 단어가 있기도 전, 적어도 1년 전부터 우리는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네, 삐삐에 아침에 출근해 갔다 확인하면요. 적어도 5건, 6건, 10건 정도의 신고가 막 들어옵니다. 어디서 이발소 뒤에서 누가 누구를 때리고 누가 빠따 쳤고 그러면 조사해보고 맞으면 바로 영창.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영창. 몇 달 사이에 수많은 병력이 영창 들어갔다가 1주, 2주 살다 또 나오고 또 들어가고 나오고 참 그러면서 이제 신우회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줬어요. 이제 물론 제가 장로입니다만은 기독교뿐 아니고 만약에 불교, 천주교 신자들도 지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틀을 열어주고 왜? 지금까지는 못했어요. 예, 기독교 집회 나가려고 그러면 고참들 눈치가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청소해야 되는데 어디 간다고? 또 누가 불교 집회 간다고 하면 또 고참들 눈빛이 지금 말이야 검열 준비하는데 어디 간다고? 눈빛 들이니까 벌써 못 가. 그러니까 종교 집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했습니다. 종교 집회에 관한 눈치만 조금 안 좋아도 영창. 좀 너무 과했나요? 그래 했어요. 조금만 브레이크 걸고 못 가게 이렇게 겁을 주든지 하면 무조건 영창. 드디어 한 6개월 넘어가니까 온 부대 내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서로 때리지 아니하니까, 기합주지 아니하니까, 전화건데 심지어 말입니다. 저한테 휴가 신고를 했어요. 휴가 다녀갔다고. 그러면 이제 신고받고 휴가를 내보내. 아침에. 근데 낮에 점심 먹을 때 보면 아직도 그놈이 안 가고 얼찐얼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대 내에. 면실 앞에. 불러. 너 왜 안 가냐 하면 자꾸 핑계를 대고 곧 갈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마지막 대대장에게 신고를 했지만은 나가서 바깥에는 정문을 통과해야 돼. 그 정문 통과하는 그곳에 고참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면회실을 돌아다니면서 A4 용지 하나 들고 다니면서 면회 온 이쁜 여자들에 가서 제가 여기에 이 키스 마크를 10개를 받아가야지 제대로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찍어달라고. 그럼 또 이제 면회 온 여자들이 또 그렇게 어떻게 해요? 또 루저 발라줘 찍어주고 그렇게 10개를 받아야지 내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내가 이런 방송 용어 뭐하냐면 이런 죽일 놈들, 너는 장난으로 하지만은 거기에 와 있는 여자들이 다들 누구냐? 놀라운 사람이 아니지 않냐? 사랑하는 남편, 가족, 그 구속돼 가지고 면회 오는 그들이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상처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 면회객들에게 너 휴가 간다고 가서 이거 내 얼굴에 입술에 키스 마크 해달라고 그분들이 마음이 어떻겠냐 이놈들아. 참 분노까지 했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다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제가 봐도 너무나 평화롭고 사람 냄새 나는 드디어 부대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하루 신고가 들어왔어요. 신고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세상에 제일 완고참 그때 6명으로 기억합니다. 6명이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최고의 완고참 6명이 장난삼아 상병 진급자들을 불러놓고 지금은 해오던 관례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냥 엎드려 뻗쳐 가지고 기수빠따로 한 대씩 탁 때렸다는 거예요.
그게 신고가 들어왔어요. 맞아, 사실이 맞아. 소문 다 났어. 그런데 이제 중대장, 소대장들의 의견은 뭐 크게 많이 때린 것도 아니고 또 한두 명도 아니고 전 고참 정기수가 올 6명 다가 했으니까 다 정착 넣을 수가 없다. 한 부대에 왕고참 기수를 전멸시킬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봐주자 이래. 그 봐주자 의견도 있었는데 일부는 안 된다. 이거 봐주면은 그나마 잡아있는 이제 이 분위기가 또 바늘 틈새처럼 허물어진다. 처리해야 된다. 결국 제게 결정을 맡겼는데 밤새 고민하다가 결국은 영창, 전원 영창, 일주일 영창. 참 저로서도 참 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죠. 제일 왕고참 6명을 다 거의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영창이 끝나서 또 법에 따라서 전국을 흩어버렸어요. 하나씩 부산, 춘천, 광주, 순천, 진주. 이들에게는 이게 사형선고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대에서 제일 왕고창까지 됐다가 빠따움 쳤다가 영창 가고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제대를 하게 됐으니까 저도 마음은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이제 인정, 정과 또 어떤 감정과 감성과 법의 그 사이에서 참 고민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 얼마 후에 제대를 했습니다. 다들 그 기수가. 그날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부대가 행군훈련, 행군 훈련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받으니까 중대장 하나가 되게 다급하게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전에 영창 갔다가 흩어진 왕고참들 6명이 각각 제대를 했는데 자기들 위치에 했는데 이들이 지금 지들끼리 연락해 가지고 지금 우리 대대로 오고 있답니다. 아마 항의 내지 뭐 불만을 토로하든지 아니면 난동을 부리든지 뭔가 조금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보고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알았다고. 소장도 그 보고를 받고 바짝 쫄았습니다. 어떡하냐. 저보고 그러니까 왜 그때 너무 심하게 했지 않냐. 이런 핍박까지 합디다마는 어쨌든 들어왔어. 얼마 후에 그들이 제대복을 입은 채로 집에도 안 갔어요. 아직 각각 자기 있는 거기서 제대 신고를 하고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바로 올라온 거예요. 집에도 안 가고 그 제대복을 입은 채로. 제가 조금 저도 조금 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일이냐. 그러니까 다들 제 앞에 딱 일렬로 서더라고요. 서대만은 예상 밖으로 차렷. 대장님께 병해. 그래 왜 할 말이냐니까 너무 원망스러웠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가 막힌 일을 겪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잘못했는 거 인정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서울구치소 우리 대대는 저희들이 제일 쫄병 때부터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집입니다. 여기가 우리 부대입니다. 비록 춘천에서 광주에서 진주에서 부산서 각각 제대했지만 마지막 제대 신고는 우리 대대장님에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정식으로 제대 신고를 우리 대대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에 제 가슴이 찡합니다. 알았다고 바로 이제 전화했죠. 빨리 군악대 동원해라. 우리 대대는 군악대가 있습니다. 아주 잘 조직된 군악대가 있어요. 군악대 빨리 옷 다 입히고 빨리 정렬하고 전 대대원들 필수 근무자 외에는 전원 다 집합시켜라. 연병장에 쫙 100명 넘는 숫자가 쫙 도열하고 군악대가 빰빠라 주악을 울리고 6명의 제대병들은 제 앞에 서서 차렷 대님께 경례 몇십으로 제대를 신고합니다. 쫙쫙 하는데 다들 눈물의 도가니였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마지막 피날레를 멋있게 장식해주고 부대를 떠나서 지금은 어디서 다 뭘 하는지 연락은 잘 안 됩니다만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멋진
우리 후배들이 있다면 또 연락이 될 거예요. DP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제 지나가던 세월 속에 가장 멋있던 사나이들, 한때 어렵고 힘들고 갈등이 있었고 정말로 수많은 다른 감정으로 부딪혔던 그들이 결국은 이런 멋있는 자리까지 올라오는 그 사나이의 멋있음을 저도 체험을 했고,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아름다웠던 한때가 생각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나누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서 저도 여러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충성!